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네. 가끔은 여러분을 저희가 사랑하기도 하는 네. 가끔? 솔직히 하루 종일은 아니죠. 네. 네. 네, 아, 여러분들도 뭐 솔직히 하루 종일 뭐 저희를 사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말 솔직한 방송입니다. 네. 네. 가끔 서로 생각나는 네. 그런 무덤덤한 방송 언더스탠딩입니다. 예. 오늘은 세상 걱정할 일이 없는 연예인 걱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네. 신문, 뭐 방송, 뉴스 보다 보면 연예인 모 씨가 세무조사를 당해서 뭐 네. 얼마를 뭐 추징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해명하는데 저도 뉴스를 가끔씩 보잖아요. 네. 이해가 안 가. 뭐라고 해명하는 그 해명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뭐 예. 예를 들면 뭐 네. 광고비 입금 시기가 좀 뭐 문자 달라서 뭐 그렇게 된 거면 그거를 국세청에 해명하면 됐었을 텐데. 왜 언론에다 해명을 하나?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예. 연예인들은 뭐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세금 탈루가 되거나 논란이 예.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게 사실은 연예인 문제가 아니고 다 무슨 유튜버라든 뭐 유튜버 그렇기도 하고. 뭐 예. 그런 하여튼 다 비슷해. 개인 사업자들 다 비슷한 문제니까. 네, 한번 어떤 문제가 들어보시면, 있는지 마치 내일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다음 생에 태어나면 혹시 또 연예인이 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미리. 네. 미리 알아두셔야지 닥쳐서 알려고 하면 네.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인생은 그렇더군요.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닥치면 잘 안 된다. 예. 그래서 언제 연예인이 될지도 모르는 연예인의 꿈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과 또 저희들을 위한 세무 상식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이 문제 국내 유일의 전문가 사실은 두 명이 계신데 그 중에 시간이 되신 분. 그 중에 시간이 되시는 한 분을 저희가 솔직히 딱 이분 말고 또 한 분이 계신데 둘 중에 네. 한 분만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죠. 예. 네, 다음 생에 연예인을 하시게 될 거라고 했더니 많은 네. 분들이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냐. 이번 생은 포기했다. 예. 그러나 예. 이번 생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보통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네요. 예. 자, 소개해드리죠. 세무법인 지유래 예. 손창용 세무사님을 네. 소개합니다. 이런 이 세금 전문가 찾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어서 네.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손창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손 세무사님 고객 중에도 연예인이 있습니까? 가끔씩? 예, 가끔씩 있습니다. 야. 종합소득세 신고도 있고 양도소득세, 뭐 부가가치세 환급, 뭐 여러 가지 세금 하기야. 문제 관련해서 뭐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도 집을 사고 팔 테니까.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예인들 탈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연예인들의 세금은 보통 어떻게 내요? 그거부터 알려주세요. 월급쟁이들은 그냥 고민할 게 지갑이니까 없어요. 고민할 게. 떼서 예. 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얼마 벌었다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한다고 들었고 예. 법인들이야 뭐 본인들이 알아서 법인세 내는 거니까 뭐 제가 신경 쓸 바 아니고 예. 연예인들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일단 연예인이라고 해서 뭐 세금 신고 구조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똑같은 구조인데 이제 크게 구분한다라고 하면 월급 받는 사람들하고 이제 자영업자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많은 이제 월급 받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월급 중에서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용을 이제 빼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뭘 비용으로 본다. 예, 예.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차비도 쓰고 뭔가를 썼을 텐데 밥도 먹고 했을 텐데 그 비용들을 직원들 그러니까 직장인들 보고 다 그 입증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못 하니까 법에다가 정해놨어요. 예. 정해놓다 보니까 최고 금액으로 2천만 원까지 인정을 해줘요. 금액가 많든 적든 간에. 2천만 원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예. 최소한. 돈벌이를 하러 다니려면. 예, 예. 예. 그럼 전 국민한테 2천만 원은 제해 줍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급여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는 이제 한도가 2천만 원까지니까. 그럼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은 그 누구도 세금을 안 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2천만 원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급여 수준에 따라 갖고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최고 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연봉으로 따지면 한 1억 넘어가면 거의 2천만 원대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이익 금액에다가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들어가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다음에 신용카드 쓴 거라든가 의료비 이런 각종 뭐 이제 등등. 세액 공제, 예. 소득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급여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 갖고 비용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급여 소득자는 세금을 그러니까 탈세할 수가 없어요. 네. 적게 낼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의 입증 책임을 이제 그 자영업자 대표자한테 직접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세법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다 돼 있긴 한데 예. 이제 실무적으로 가보면 사람이 이제 세금이 많아지면 조금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국세청 의견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 비용 처리를 해서 이익을 줄이는 구조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예. 세금 문제가 항상 이제 탈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뭘 비용으로 이건 비용으로 쓴 거냐 안 쓴 거냐 예. 이런 논란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비용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내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관련성이 있는 것들만 비용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두부를 이렇게 반 못 자른다라고 하면 딱 자르면 구분이 명확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세수대에 있는 물을 자른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무리 잘라도 그거는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사실 판단의 문제인 거고 그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우리 연예인들 기준으로 오늘 뭐 연예인 관련되는 거니까 연예인들 기준으로 저보다 잘 나가는 연예인을 만나갖고 저녁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예. 저녁 식대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먹는 거다라고 하면 그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 그 연예인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 좀 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느 방송에 뭐 좀 데리고 가달라라든가 이런 예. 부탁을 한다든가 네. 하는 쪽이다라고 하면 접대비 성격이 되는 거고 그건 또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근데 영수증으로만 이렇게 보면 그렇죠. 신용카드 쓴 걸로만 보면 식대 영수증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판단하기가 애매한 거죠. 본인들밖에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가게 되면 결국에 이제 그러한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내 수익과 관련되는 거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쟁점이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느냐 접대비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세금 계산할 때는. 왜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식대 또는 뭐 이게 수익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한도가 없어요. 100%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복리후생비는? 연간 10억을 번 연예인이 예. 직원들을 위해서 11억 원을 썼으면 예. 너는 오히려 적자 받네 세금 내지 마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예.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뭐 예. 그렇게 쓸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그게 인정이 되겠지만 네. 만약에 11억 원을 접대비로 썼다라고 하면 예. 세법상 한도는 그 연예인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예. 기본 한도가 1,200만 원. 내다가 이제 수익 금액 기준으로 이제 금액이 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잡아봐야 2천만 원, 3천만 원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연간 예. 수십억 버는 연예인도 예. 그러면 그걸 넘어가는 지출 비용은 직원들한테 사준 게 아니면 예. 아무리 본인이 활동을 위해서 접대를 위해서 썼다 하더라도 예.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아. 비용을 이제 빼버리는 거죠. 세법에서는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비용이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11억을 쓴 거는 맞지만 예. 세금 계산할 때는 11억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치고 네. 그럼 10억은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용 1억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접대비로 볼 거냐 복리후생비로 볼 거냐 이 부분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럼 복리후생비라고 다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근데 복리후생비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예. 이제 당장은 복리후생비로 신고를 하겠죠. 예. 아니 연예인이 친구랑 밥 먹었는데 복리후생비로 신고를 해요?
어떻게 복리후생비는 원래 이제 그 직원들을 위한 자기나 부분인데 자기를 일을 예. 도와주는 예. 스태프들을 위해서 그렇죠. 쓰면 그들의 복리후생비인데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신고 자체도 안 되겠네요. 그 식대 자체가 그 직원들을 위해서 쓴 식대인지 아니면 영수증 개인적으로 그렇지, 쓴 그렇지. 건지가 그렇지. 판단이 안 된다라는 직원이랑 거죠. 먹었다고 주장하고 영수증 예. 낸다 이거죠 일단. 예, 일단은 네.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조사가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직원 누구랑 먹었냐? 예, 뭐 일일이 따지게 되는 문제가 나오겠죠. 야, 그걸 서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밥을 먹었어요. 그게 접대기건 아니건 간에 실제 내용은 어떤 예. 건 간에 영수증에는 무슨 식당 뭐 5만 원 이렇게만 딱 써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거 접대비로 쓴 거예요라고 주장을 하고 국세청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했을 때 서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 예. 국세청도 뭐 금액만 단순히 보는 건 아니고요. 예. 사용 지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보게 되겠죠. 주변에 이제 활동 반경이 어디냐. 그래서 아. 그 활동 반경 내에서 쓴 거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 내가 주로 이제 내 집 주변, 내 거주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만 쓴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거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은 연예인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뭐 제조업이라든가 뭐 이런 일반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썼느냐 아니면 주중에 썼느냐 또는 그러니까 그 업무 시간대 썼느냐 아니면 야간에 썼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서 이제 조사할 때는 다 이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사용한 지역 그러니까 뭐 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지금 이야기한 게 이제 식당 주변으로만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예. 크게 뭐 쓴 부분들이 이제 마트라든가 대형 할인 마트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가서 쓴 것들이 이제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거냐. 근데 일반적으로는 업무와 관련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물론 물건 살 때 그 중에 한두 개는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일이 다 구분 못 하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국세청하고 다툼이 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이 그런 그럼 부분들이겠죠. 국세청은 의심 간다고 하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왜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탈세를 입증해라 거꾸로 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납세 의무자는 이제 그 세법 논리적으로 가면 납세 의무자는 모두 다 성실한 사람이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일단 있게 되죠. 네, 아. 그러니까 예. 그런 전제라면 성실하지 않음을 예. 거꾸로 국세청이 과세 당국이 입증해야 입증해야지. 어. 내가 이걸 진짜로 이렇게 성실하게 썼음을 내가 입증하라고 하면 예. 밥 먹을 때마다 직원 사진 찍어놓고 인터뷰 해놓고 나중에 너 잊어버리면 안 되네 오늘 밥 사준 거 어? 내가 너무 많이 사주니까 내가 다 일일이 저거로 적어놔야 돼?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라는 겁니까? 셀카 찍어놓고 밥 먹을 때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면 네. 엄격하게 따지면 뭐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뭐 한 장 한 장까지 다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힘들겠죠. 예. 근데 금액적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보다 보면 네. 이제 아닌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들만 이제 걸러내게 되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지금 뭐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들 지금 복리후생비 식당 뭐 이런 쪽 관련되는 비용들은 사실은 조사할 때 주된 쟁점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액 작은 것들 5만 원짜리 찾아내봐야 그거 얼마나 세금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예.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세청하고 세금 신고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쉽게 말씀드린 거죠. 세무사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네. 그 금액도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금액이 크건 작건 근본적으로 컨셉이 이거는 좀 같이 고민해 볼 바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랑 밥 먹고 1만 원 썼는데 이게 직원이랑 먹은 건지 접대용으로 쓴 건지 내 개인으로 먹은 건지를 예. 네가 납세자가 입증하라고 하는 거를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 매번 입증하라고 내가 하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라고 뭉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국세청은 맘만 먹으면 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매번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맘 먹으면 2만 원 단위도 다 털어 라고 하는 게 법으로 컨셉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게 좀 심한 측면이 좀 예. 있습니다. 있는데 예.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국세청 입장을 또 제가 뭐 대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조사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닌 근거를 구체적으로 또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 실질은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시를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 그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가 오면 또 예.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나가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답이 못 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알겠습니다. 조사할 때 주된 대상은 아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건가요?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연예인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신용카드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뭐 피부과, 뭐 한의원 가거나 뭐 개인 헬스장을 가거나 뭐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용 업무하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예인 쪽 관련해서는 뭐 헬스장 가서 몸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기 몸이 재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러게요. 여지가 또 생기는 그거 거죠. 그러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사할 때도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일반 회사에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 대표가 뭐 헬스장 갔다라고 예. 하는 부분은 조사 나오면 그건 거의 100% 부인당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내 몸을 내 재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건 인정이 되기도 예. 하고 예. 그건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르군요. 애매하다. 그렇죠. 아니 근데 대표이사의 건강도 당연히 돈 버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스장을 다녀서 건강을 지키는 게 회사를 위한 거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 그 헬스장만 따지면 직원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헬스장 비용은 회사에서 내준다. 일 수도 있지 않나요? 직원들을 위해서 나가는 거는 당연히 인정이 돼요. 그건 괜찮아요. 예, 근데 그건 대표이사 개인만을 위해서 나가는 건 개인만을 위해서 나간 거는 안 된다고 보죠. 대표 직원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야, 진짜 대표자 입장하고 네. 예. 직원 입장하고는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좀 차이가 좀 있죠. 뭐 똑같은 물건을 산다 했을 때 직원을 위한 물건을 산다라고 했을 때 네. 네. 똑같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내 거 100만 원짜리 살 때 직원 거도 100만 원짜리 사고 똑같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을 수는 있는데 예. 대부분은 이제 직원 거 100만 원짜리 사면 내 건 1000만 원짜리가 될 수가 있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해야 되나 차별이 생기는 부분들은 예. 세법에서는 극도로 이제 막고 있는 그래서 부분이죠. 그래서 헬스장 이용료를 내주려면 온 직원 전체를 다 해주는 거면 오케이인데 그렇죠. 임원급이라든가 예. 부장 이상이라든가 온리 대표이사라든가 이러면 그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지출 부분인데 회사에서 낸 거다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럼 그게 경향이 세무조사를 하면 예. 일단 회사는 그걸 비용으로 떨고 나서 법인세를 신고했을 테니 다시 법인세를 추가로 추징될 거고 예. 회사가 내준 돈 헬스 비용이 1년에 예를 들면 500만 원이면 그 500만 원은 사실상 그 직원 상여금으로 준 거랑 마찬가지니까 예. 그 직원 그 소득세도 다시 내라고 할 거고 예. 그렇게 근로소득세. 나옵니까? 예. 특히 야.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예. 비용이 이제 부당한 비용이 들어가면 이제 조사할 때 부인됨과 동시에 법인세가 나오겠죠.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대표자 개인이 내야 되는 거니까 회사에서 대신 내준 거니까 회사에서 월급 준 거라고 봐갖고 근로소득세를 또 매깁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하고 근로소득세까지 가게 되면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까지가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되는 거죠. 헬스장은 야, 뭐 꼭 헬스장만이 등- 아니라 그런 비용으로 등등등. 인정이 안 됐을 때. 안 되면 근데 그거는 진짜로 왜 자꾸 여쭤보냐면 비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개념이- 개인적으로 네. 볼 수 있을 개념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연예인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방송에 출연했어요. 예. 하려고 예쁘게 보여야 나는 상품성이 있으니까 예.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예. 하고 뭐 화장도 하고 그런데 돈을 쓰고 갔다. 예. 그러면 그건 비용으로 칠 거냐 아니면 개인적인 비용을 할 이제 거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뭐 방송 출연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예. 그 부분은 명확하게 비용이 맞겠죠. 예. 비용이 맞겠지만 방송 출연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인 친목
친목 모임에 가는데 내가 꾸미고 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게 맞긴 하죠. 네.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저도 구별이 안 될 것 저도 같아요, 피부 잘. 관리를 안 해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어. 오늘 피부 관리한 게 꼭 오늘 저녁에 효과를 발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피부 관리하고 다음 달에 출연할 일이 있어도 네. 인과관계가 있는 거기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진짜 애매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제 그 세금 신고하고 할 분쟁이 때 있는 거죠. 분쟁이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계속 질의를 하죠. 이러이러한 비용들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냐 예. 관련해서 이제 계속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의 답이 사실 판단이라는 답으로 대부분 돌아옵니다. 무슨 판단이요? 우리가 가서 사실 판단. 확인해보고 우리 네. 마음대로 결정할 거야. 아. 본인들이 뭐 결정한다기보다는 예. 어쨌든 본인들도 보고 납세자도 보고 그게 그 이 비용에 인정이 될 건지는 현장에 직접 봐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답을 주진 않는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뭐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면 되게 예. 편할 것 같은데 그 명확하게 답을 준다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될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파가 다른 쪽에는 또 그러니까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뭐 이건 나오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국세청장이나 아니면 세법을 만든 분을 모셔서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 모호함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도 인정이 돼요. 저도 세상살이 해봤는데 왜 그 모호함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모호함이라고 하는 걸 존재하는데 근데 그때 어느 쪽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그냥 세무조사 나온 세무공무원의 마음이야라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예.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법 자체는 뭐 세무 공무원 마음이다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죠. 예. 법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그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 사례에 이렇게 돼서 이제 적용할 때. 적용할 때 그게 명확하게 이게 딱 잘라지지 않는 측면들이 상황들이 많이 있죠. 발생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주로 이번 요즘에도 많이 그 화제가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것들은 예. 결국은 다 연예인들이 비용 쓴 문제였어요. 거의 대부분은 비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 나올 때는 뭐 그 수입에 대한 부분 귀속 시기가 예. 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2021년도 수입으로 볼 거냐, 2022년도로 볼 거냐, 23년도로 볼 거냐. 예. 그 얘기도 예. 있더군요, 이게 정말. 계약 기간에 따라 갖고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부분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수입은 명확하게 잡히는 거고. 예, 네. 수입은 요즘 뭐 누락하기는 거의 힘든 구조이기 예. 때문에 잡히는 부분들이고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왜냐하면 우리 그 소득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 소득세 세율이 이익금액 기준으로 10억이 넘어가면 세율 자체가 45%예요. 예. 그러면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따지면 거의 50%가 50%. 세금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비용 빼고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 수입이었다. 예. 거기에 이제 비용 빼고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면 거의 50%가 세금이면 거의 10억 가까이 한 7, 8억이 세금이 나가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뭐 내가 비용 그 진짜 100% FM대로 딱 했을 때 그랬을 때 뭐 그 정도 나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볼 거냐 예. 아니면 그 복리후생비로 볼 거냐에 따라 갖고 그만큼 차이 난다라고 하면 당장 유혹이 생기는 거죠. 예. 아. 우리 현실에서는 그럼 예를 들면 스태프들 회식, 스태프들 뭐 잠바 예. 이런 거 돌리고 그러면 예. 그건 어떻게 봅니까? 국세청이? 아 그런 부분들은 다 인정이 되긴 합니다. 비용으로 인정이 되긴 하는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스태프들이 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다라고 하면 예. 직원을 위해서 내가 옷을 사준 거잖아요. 예. 그 옷을 사준 게 우리 회사 내에 입을 수 있는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전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그게 아니고 옷을 사줬는데 그 옷을 입고 외부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개인적으로 입고 다녀도 되는 그런 성격의 옷이다라고 하면 예. 그 지출한 거에 대해서 비용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스태프들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근로소득을 예. 보전해 줬다고 잡는 거군요. 그렇죠. 아. 아까 그
대표이사 헬스장처럼. 헬스장처럼 예. 어. 근로소득으로 할 수는 있으나 예,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직원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에 대한 근로소득을 높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저도 그 부분이 불만이긴 한데 직원들한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고가 옷도 아니고 점퍼를 하나 샀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지출을 하고 대부분 다가 이제 비용 처리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 그냥 소모품으로 비용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죠. 그런데 그럴 때도 국세청이 들이닥치면 털면 뉴스 나온다. 걸면 걸릴 수 있죠. 근데 그 경우에는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스태프들의 예. 근로소득 문제니까 가능하면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겠죠. 근데 연예인의 스텝이라고 하는 게 예. 대체로는 그 보통 연예인도 소속사 연예인이고 예. 연예인이 보통 이제 내가 한턱 쏜다 할 때는 촬영장에 그 제작 대행사가 와서 예. 아르바이트 스팽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 우글우글 하면 밥차를 부른다고 하던가? 쫑파티 하는 날 예. 밥차도 부르고 예. 그렇게 주는 건데 예. 엄밀하게 말하면 제작사가 고용한 스텝이죠. 그렇게 가면 네. 그 부분은 복류생비 성격이 아니고요. 예. 그건 접대비가 돼요. 접대비. 특정한 아. 거래처 관련해서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 스태프들한테 나중에 나 좀 잘 봐주세요.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접대비가 되는 거죠. 그건 접대비로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데 생기는 접대비 한도를 넘어서면 거죠. 예. 그건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예. 아. 그래서 옛날에 요거는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예. 오래전에 우리 주유소 가면 그 주유소 간판에 주유 금액 얼마면 뭐 휴지도 주고 생수도 주고 포인트 몇 점이 뭐 예. 준다라고 돼 있었던 네, 거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받는 순간 주유소의 접대비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고객한테 준 거기 때문에 접대비로 봐야 된다라고 했다가 예. 그거는 이제 이미 거기 가는 고객들은 그거 주는 거 알고 갖고 예. 하기 때문에 광고 선접비 성격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그건 바꿔주긴 했어요. 예. 근데 당초에는 접대비로 봤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런 스태프들한테 나가는 부분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죠. 그러면 여기서 드려야 할 질문은 접대비든 어떤 비용이든 내가 사업을 위해서 썼는데 예를 들면 사무실 인테리어에 5천만 원을 들이던 500억을 들이던 그건 내 맘이잖아요. 네. 500억 들였다 하면 그거 다 그냥 비용으로 정산해 주죠. 예, 그건 다 해줍니다. 그렇죠. 음.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던 50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던 그것도 다 쳐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고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저런 장치를 달아서 예. 움직이는 사무실처럼 썼다. 다 되잖아요. 예, 인정. 내가 사업에 필요하니까 쓴 돈이니까 이건 내가 판단해서 쓴 돈이니 지출만 명확하다면 해주는데 예. 내가 사업에 필요해서 쓰는 접대비는 왜 국가가 여기 이상은 접대하지 마로 자릅니까? 다른 거는 다 용인하면서. 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접대 문화하고 좀 영향이 있는 거죠. 예. 그 옛날에는 이제 모든 영업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접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 그 접대가 이제 접대비 자체가 이제 과도해지다 보니까 예. 그 접대비 지금은 이제 접대비 개정만 있지만 뭐 한 20년 전이라든가 그때로 넘어가면 개정 과목에 기밀비라는 개정 과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도 안 밝혀도 되는 영수증도 없어도 되는 예. 그런 개정이 있었고 그 금액도 일정 퍼센티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들인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접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음성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양성으로 끌고 오자라고 해갖고 그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이제 폐지를 한 거고 그다음에 접대비 한도도 갈수록 축소해서 이제 접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 과거에 술 음주로 뭐 이런 접대하는 문화들을 바꿔 나가자라고 해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인 그걸 거죠. 많이 인정 안 해줄 테니 예. 접대를 많이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컨셉이라는 그게 이제 뜻이네요. 김영란법이라든가 뭐 이런 예. 거하고도 연계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라 안 해주니까 세금이 그런 어떤 취지가 있네요. 취지를 갖는다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법 조문은 예. 그 만들어질 때 취지가 다 있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예. 그 목적이 이제 달성이 되고 나면 이제 이게 이제 새롭게 또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목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죠. 세무사님 그 뉴스들을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그런 식의 걸 많이 한다 그래. 1인 기획사. 그러니까 예, 예. 내가 원래는 사실 혼자 뛰는데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 예. 세금 그러니까 수익을 그 법인으로 받고 나는 그 법인의 직원으로 예. 월급을 받고 예. 뭐 이런 저런 비용을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할 개인 사업자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보니까 국세청도 이런 사례의 유튜버들 우리가 발언 분석하겠습니다. 막 그런 발표도 하고 그랬던데요. 그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 개인이 다이렉트로 이제 소득을 받은 경우하고 예. 법인을 통해서 받는 거하고 예. 차이 부분인데 이제 뭐냐면 법인을 통해서 받으면 법인에서 내는 세금을 1차적으로 내고 예. 그다음에 그 법인에 내가 소속이 있음으로 인해 갖고 법인에서 월급을 받을 거잖아요. 네. 그 월급 받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예. 그 이제 법인의 소득이 모여 있을 거잖아요. 예. 모여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악용해서 쓰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법인 카드를 들고 평소에 써야 되는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데 아닌 데를 계속 쓰고 다니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업무를 볼 때도 법인 카드를 쓰는 거고. 예. 그럼 법인 카드 여러 개 만들어서 내가 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업무차 쓰는 것도 있지만 예. 내 부모님, 어. 내 형 동생한테 하나씩 줘서 쓰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개인보다는 법인 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악용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소득을 가져가는 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만약에 FM대로 예. 한다라고 하면 다이렉트로 받아서 세금 내는 거나 법인을 통해서 세금 내는 거나 내용은 실질은 똑같습니다. 실질 내야 되는 세금은 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어. 왜냐하면 법인세는 이익금액 기준으로 세율이 10% 내지 20%거든요. 예. 네. 근데 싸죠. 그게 이익이 잡히면 이익 잡힌 걸 내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져올 때 배당으로 가져오거나 월급 급여로 또 가져와야 돼요. 예. 그러면 법인세 10% 20% 내고 내가 배당이나 월급으로 가져오면 거기에 또 종합소득세 또 내게 돼 있다 보니까 예.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 내가 처음으로 그냥 받아갖고 내가 세금 내는 거나 예.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법인으로 자꾸 가는 이유는 네. 배당을 안 하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하고 법인에다 그냥 묻어 놓는 거예요. 묻어 놓고 법인 카드로 그냥 비용으로 자꾸 그렇죠. 쓴다. 근데 비용 쓰는 거는 내가 개인으로 하면서도 내 개인 소득을 비용으로 써서 이거는 빠진 비용입니다. 예. 라고 주장해도 똑같은 거죠. 어차피. 그건 다 똑같이 인정이 돼요. 법인 카드로 긁거나 개인 카드로 긁거나 연예인 예. 개인 카드나 연예인이 세운 1인 법인 카드나 예. 문제 삼자면 둘 다 똑같이 문제고 예. 같은 용도라면 예. 봐주려면 뭘로 긁어도 똑같으니까 그러려고 법인을 만드는 건 아닐 거고.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이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예. 그 개인 사업에서도 비용으로 지출되는 거나 법인 사업에서 비용으로 지출되는 거나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인정이 돼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개인에서 신용카드 쓴 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고 법인은 다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착각. 예, 그것도 오류. 잘못된 착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경향이 좀 있고 예. 그다음에 개인과 법인은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이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영업적으로라든가 이게 회사 구조다 보니까 예. 이제 조금 더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볼 때 좀 더 신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낮게 보는 측면이 좀 있죠. 개인으로 보는 부분보다는 예. 그런 측면 그래서 때문에 거래할 때 법인을 좀 하는 있어 거예요. 보이는 거?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법인으로 갑니다. 그것도 똑같네.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 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할 때 네가 네 월급에 비해서 개인 카드를 많이 써주니까 얼마를 제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법인 카드도 그럼 국세청이 와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쓴 건데 네가 법인 카드를 썼지만 개인적으로 쓴 거네 라고 누군가 와서 뭐라고 하거나 입증을 해야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인으로 하거나 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제가 뭐 접대비로 볼 거냐 복리후생비로 볼 거냐 소모품비로 볼 거냐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유혹이 자꾸 생기는 부분들은
처리했다라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조사가 나와갖고 이제 쟁점이 돼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적발 확률이 낮으니 그냥 예. 쓴다. 그리고 이제 밀어서. 세무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뭐 5년 주기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1년에 몇 퍼센트 세무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2% 세무조사 한다라고 하고 5년 동안 중복조사 안 한다고 해도 전체가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90%는 그냥 흘러간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워낙 이제 세금이 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예. 이 세금을 내려고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애매하군요. 근데 다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법인을 만드는 장점 중에 하나는 법인이면 좀 있어 보여 그거 말고 일단 번 돈을 법인에다 담아놓고 나중에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건 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연예인이라고 하면 첫 해에 떴을 때 30억 벌고 그 이후에 망해서 못 벌고 평생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직장인은 첫 해에 1억 벌고 30년 후에도 1억 벌어서 30억을 벌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이건 직업의 성격일 뿐이지. 음. 그러니까 30억 벌고 나서 계속 쪽박 차는 연예인과 매년 1억씩 30년을 번 직장인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과세를 해야 되는데 네 평생 30억 벌었구나. 그걸로. 근데 30억 번 연예인은 첫 해에 세금으로 한 15억 띄어가고 나머지는 저 되게 빈곤한데요 라고 하는데도 뗐던 세금 돌려주지 않고 회사원은 1억씩만 버니까 세금을 한 2천만 원만 내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 평생에 걸쳐서 똑같이 30억을 번 똑같은 국민인데 연예인의 특성상 특정 시기에 많이 벌었을 뿐인데 이거를 배려를 안 해주고 많이 벌었으니까 무조건 많이 내라고 한 후에 나중에 가난할 때는 돌려주지 않으면 그 연예인은 자구체계 차원에서 법인에다 30억을 넣어놓고 내가 매년 1억씩 월급으로 받아가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걸 꼭 법인을 세워야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모든 그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예.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해 연도에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내는 구조로 네.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1인 법인을 만들든 법인으로 만들었을 때 저도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에다가 이익이 생기면 법인에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차곡차곡 나눠 갖고 매년 일정 수익이 생길 수 있게 월급 형태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예. 대부분은 사람 욕심 때문에 네. 돈이 거기에 들어있는 걸 못 참아요? 가만히 두고 있지를 못하죠. 자꾸 손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죠. 법인에 있는 돈을 예. 그거 뭐 빼서 쓰는 건 당연히 그게 배당소득 이제 내야죠. 세금 내야죠. 대부분이 보면 이제 법인과 개인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대표자면 예. 내 법인 돈도 내 거고 예. 내 것도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엄격하게는 법인 돈은 법인 거고 예. 내 돈은 내 돈인 거고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는 부분인 거죠. 아. 그러니까 자꾸 혼선이 생기는 거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럼 그 예를 들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 법인 돈은 법인 거고 내 돈은 아닌 건데 내가 내 돈이 되려면 거기서 월급을 받든 월급을 배당을 하든 받든가 배당을 받든가.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배당 소득세를 내거나 예. 월급하면 소득세를 내거나 예. 하는 건데 그거 왜 그냥 거기 있는 법인을 가지고 내 것처럼 그냥 내 비용을 것처럼 쓴다. 개인적으로 비용 쓰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 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또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엄격하게 인정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근데 그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직원은 네. 너 이 돈 회사용으로 쓴 거야, 너 개인용으로 쓴 거야 명확합니다. 예. 회사 출장 갔다 사이다 사 먹은 거는 회사용이고 퇴근하고 나서 내가 집 앞에서 사 먹은 건 개인용이고. 그런데 이제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을 했어요. 예. 그럼 이게 개인용이냐 회사용이냐 생각하면 그 친구를 회사의 영업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도움 안 되는 친구들은 잘 안 만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예. 그걸 참 어떻게 그걸 나누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뭐 그때마다 다르다. 국세청이 예. 판단한다. 예, 상황에 판단하고. 따라서. 그래서 예. 그게 야 진짜 분쟁의 소지가 많겠군요. 그러니까. 분쟁이 많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세무조사 나오면 안 당하려면 예. 어떻게 보통 합니까? 안 당하려면. 안 당해야 돼요? 그럼 그것도 참 넉넉 이상하잖아요. 안 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게 써야 되는데 예.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비용들로만 채워 넣다 보면 예. 이제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건 내야 되는데 예를 예. 들면 친구랑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예. 뭐 비싼 술 먹었겠죠.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이 친구가 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먹었을 수 있으면 예. 내심으로도 100% 회사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회사 일이라는 걸. 그래야 내가 안 얻어맞는 건데 예. 그걸 어떤 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입증을 내가 개인이 해야 된다. 알았다, 그럼 내가 입증하겠다라고 하면 뭘 해놓으면 그게 입증이 됩니까? 그 친구가 우리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정황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 예. 그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네. 공부하는 방향이 내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관련성이 내용이- 있느냐 네, 뭐 이런 걸 내용이라든가. 봐야 되는데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에 친구를 만났다라고 하면 또 달라지는 문제도 생기겠죠. 이게 심지어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접대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예. 경조사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예. 경조사비로 나갈 때 동문회, 선배, 거래처 뭐 이렇게 쭉 나갈 네, 거 아닙니까? 예. 쭉 나가면 거래처 관련되는 거는 접대비로 인정이 되는데 예. 동문회, 선배나 뭐 이런 쪽그 친목 단체에 있는 쪽들은 아니다라고 세무서에서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왜 접대비냐? 근데 나는 미래 고객을 위해서 지출을 한 거다라고 예. 주장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100%안 된다라고 밀고 땡기기도 하겠지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마지막에 가게 되면 예. 세무조사의 마지막 뭐. 단계에 가면 어느 정도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중간선을 찾겠죠. 절충선을.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예. 현실이 세무조사가 현실이- 그렇게 진행된다. 현실은 그런 비용들은 쟁점이 뭐 그렇게 누가 말이 맞다라고 100% 이렇게 뭐 단정짓기 힘들면 예. 그런 부분에서 절충선을 찾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심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고지를 하겠죠. 고지를 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조세 심판원으로 가서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네. 그럼 법원으로 가거나.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세무조사를 하면 이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세무사님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상 이건 뭐 고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세무사마다 다르겠으나 세무조사를 해서 이렇게 부과가 되면 아유 뭐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판단하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무조사에서 이렇게 했겠냐? 세무조사 제대로 하면 100억 털 것도 그냥 10억만 털고 마는데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예. 그건 설명 길게 안 해도 아시죠. 길게 설명하면 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죄가 있으니까 검찰이 저러겠지도 있고 내가 검찰을 아는데 아우 다들 과장된 죄야라는 분들도 있으니까 되는데 세무조사에 관한은 어떻습니까? 약간 세무사님의 기획성이냐? 경우. 기획성이냐? 야, 저건 아니면 억울하겠다.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냐? 저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닌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야 보통 세무조사는 잘못을 10개 했으면 한 2개만 때리는데 2개 때린 게 20억이면 저 친구는 100억 해먹었구나라고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세금을 무조건 추징하는 목적보다는 예. 이제 뭐 10개 조사를 하다가 10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일상적으로 그냥 조사를 예. 하는데 무작위로. 조사를 하는데 문제점 있는 게 10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예. 10개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할 거냐 예.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10개를 다 하는 게 맞겠죠. 예. 맞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는 10개 중에 5개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0개를 다 과세를 했을 때 그 사업장이나 그러니까 납세자가 예. 회생할 수 없는 정도로 위험해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예, 국세청에서 또 아까 그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을 때 이제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장이.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약간 궁금한 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게 뭔가 그냥 국세청이 무작위로 이렇게 조사해 보다가 이상하네 세무조사에 들어가 봐야 되겠네 해서 세무조사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막 투서가 들어와서 여기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라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여긴 돈을 많이 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뭔가 구린 게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세무조사라는 게 약간 기획성이 있는 거냐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예. 아. 다 우연히 있을 걸리기도 하고 우연히 걸리기도 하고 기획성이 기획성으로 하기도 하고. 예. 그럼 진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탈세 제보 형식으로 해서 이제 조사가 착수되는 케이스가 예. 가장 힘든 케이스일 거고요. 왜냐하면 그 케이스는 이미 정보를 국세청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부분일 거고 예.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신고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신고한 거 또 다른 사람들이 신고 들어온 거하고 비교 분석해서 이제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라는 걸 분석해서 아 다른 사람들은 10억 벌었을 때 5억이 신고 들어왔는데 나는 10억 벌었는데 뭐 1억밖에 이익이 안 났다고 신고 들어왔다. 그럼 좀 그러면 이상하다고 이제 좀 생각하는군요. 이상하다라고 보고 아. 이제 조사 대상으로 이제 선정할 가능성이 높죠. 아.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가 예.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서 1차적으로 선정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 뭐 개인적으로 안에서 뭐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 보면 가끔 무슨 모범 납세자 이렇게 뭐 되는 게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모범 납세자는 뭘 모범으로 했길래 모범 납세자가 됩니까? 일단 세금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이제 동종에 있는 분들보다 좀 더 그러니까 잘 신고를 했겠죠. 세금을 더 냈거나 또는 예. 기존에 어렵지만 세금 신고하고 체납도 안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평점을 매겨갖고 예. 이제 모범 납세자로 해서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하죠. 따지면 직장인은 모든 사람들이 모범 납세자잖아요. 직장인들도 예.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직장인들을 다 줄 수는 없는 상대적으로 부분이고. 연예인 치고는 많이 세금 내시네. 예. 들어오는 수입은 보니까 딱 보면 눈에 보이는데 세금 야, 많이 내셨네. 1년에 한 20억 버신 것 같은데 세금으로 뭐 8억이나 내셨네. 오케이. 뭐 이렇게. 예, 그런 거예요? 부분들도 있죠. 어.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그 수입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신고해서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을 이제 선정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예. 또 이제 연예인들은 모범 납세자로 해갖고 이제 표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납세에 대한 긍정적인 그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광고 효과 뭐 예. 그런 걸 노리기 위한 국세청의 생각도 깔려 있겠죠. 세금 많이 내면 우리가 상장 주고 이미지 예. 좋게 만들어 줄 테니 예. 세금 좀 내라. 자영업자들도 모범 납세자 이런 걸 선정해 줍니까? 예,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예. 그것도 버는 거에 비해서 세금 많이 내는. 그건 그때 무조건 많이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뭐 많이 내는 순서로 가면 네. 돈 많이 뭐 버는 사람이 일반인들은 못 많이 그러니까 내겠죠. 받겠지만 매출 대비 많이 아니면 예. 뭐 그렇게는 뭐 매출 대비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국세청 나름대로 세금만 많이 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놨는데 거기에는 이제 세금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뭐 오랜 기간 동안 납세를 했다든가 예. 그다음에 또 세금 신고만 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체납을 예, 해갖고 체납이 그런 없다. 체납이 없다든가 어.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또 추천도 들어오기도 하고 주로 추천 받는다 그러던데. 예, 그런 부분들을 받아갖고 내부 평가에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죠. 아, 저는 진짜 성실한 납세자인 것 같은데. 한번 연체한 적도 없어요. 연체한 적도. 이번에 연예인 탈루 논란에는 그런 설명도 있던데요. 모델료를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뭐 올해 받은 걸로 해서 뭔가 이렇게 해서 그게 문제다. 우리는 탈루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과세 당국이랑 이견이 있다고 설명하던데. 그럼 무슨 무슨 소리인지 좀- 하나도 모르겠던데요. 아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계약 그 수익 금액이 12월 달에 들어오기로 돼 있다라고
예. 가정을 하면 예. 내가 어떤 광고를 찍고 뭐 하는 부분이 12월 달에 종료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그럼 12월 달에 일시불로 다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 다 잡히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예. 요걸 내년으로 살짝 넘기면 올해 이익이 많이 나니까 내년으로 살짝 넘길 수 있으면 예. 내년으로 내년 넘기면 걸로. 또 달라 내년 수입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로 이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의 문제이다 보니까 뭐 계약서를 내년으로 연장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조사하다 보면 계약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용역이라고 하는 일은 12월 달에 다 끝났다라고 네. 하면 12월 달 수입인데 왜 이렇게 미뤘느냐 아. 이런 이제 쟁점이 붙는 근데 부분이죠. 계약서가 있는데도 그게 문제가 됩니까? 예를 들면 계약서는- 12월에는 나는 드라마를 다 끝냈어. 근데 이 돈은 3월까지 연달아서 받기로 했어. 그렇게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그래도 문제가 됩니까? 부분은 이제 계약서를 처음부터 그렇게 작성을 했으면 예. 문제는 안 되겠지만 하다가 대부분 나중에 이제 가라로 계약서가 바꾼다는 거죠? 가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이건 이연시켰을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번 돈에 대해서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예. 내년에 번 돈으로 치고 내겠다고 한다는 건 그 내년에도 내잖아요. 그렇게 내면 되는 건데 우리 연예인 수입이 들쭉날쭉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더 내는 게 있으니까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수입을 평탄화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언제 세금을 내도 너는 똑같아 라고 만들어줘야지 세법을. 이렇게 하면 어느 날은 덤태기를 쓰고 이렇게 하면 어느 날은 안 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스스로 평탄화시키지 않습니까? 아니 셀프 자영업자도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일 것 마찬가지인데 같아요. 지금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얼핏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겠죠. 맞을 예. 수는 있겠지만 그 평탄 수준이라고 하면 평균치라고 하는 걸 또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바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얼마 동안 해줘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거고 예. 그러다 보면 세금을 받아갖고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세수에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겠죠.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뭐냐면 그 세금을 내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전제는 세금 쪽에서 보면 한 번 만들어졌으면 계속 똑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많이 벌었다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들쭉날쭉하지만 기본적인 건 올해 수입은 내년에도 똑같다라고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 원칙은 하여튼 네. 네가 지금 벌었으면 지금 세금 내는 거지. 네 마음대로 자꾸 옆으로 평탄화 시키지 마라. 그 평탄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국가 수입의 평탄화를 위해서 평탄화를 한다라고 네가 왜 하면 마음대로 이렇게 이게 2년 만에 할 거냐 10년 만에 할 거냐 근데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길게 난 할수 좋죠. 50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아. 그 징수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행정이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야 전반적으로 국세청은 이 걷는 데 포인트가 돼 있군요. 그러니까 걷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거냐, 예.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서비스할 거냐 그 컨셉이니까 어.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대체적으로는 다 그냥 걷기 좋은 컨셉으로. 그러니까 국가 위주로 예. 해놨다는 거죠. 뭐 그 이제 나쁜 놈들 많으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법에서는 음.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증거 위주로 한다는 컨셉인데 세금은 안 그런 듯하여서 아 세금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자꾸 발전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선진국으로 자꾸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쪽의 요구가 자꾸 생기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거 여쭤보죠. 요즘 뭐 유튜버로 하시는 분들도 개인 사업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유튜버 특히 유튜버도 그렇고. 그러면 내 몸이 재산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는 회사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설비에 대한 내가 투자를 했으면 그걸 감가상각 까주는데 나는 내 몸이 유일한 설비예요. 네. 그러면 몸도 감가상각을 해줍니까? 아 이거는 오래된 그 회계학이나 세법 쪽에 예. 이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예. 원칙적으로는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몸이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각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하는 늙잖아요, 부분에 대해서 늙어. 예, 그러니까 예. 그걸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는데
이제 회계학이나 세법 쪽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그 몸에 대한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는 10억 주고 샀어. 그러면 5년 동안 매년 2억씩 까이게 되는데. 그렇죠. 넌 참 멋있는 몸을 가졌는데 얼마 주고 샀니? 그러면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지. 금액을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금액을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용으로 이렇게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는 있는데 예. 돈으로 환산 못하는 거는 회계학에서 아직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왜요? 거죠. 교통사고 났을 때도 네가 평소에 얼마를 벌었으니까 그럼 네 몸의 가치는 얼마로 생각하고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나서 돈을 못 버니까 얼마를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예, 그쵸. 몸도 그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 계산법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지는 않잖아요. 불만을 예. 가진 사람은 항상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왜 나는 그것밖에 안 돼라고 예.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공장 설비가 50억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50억 나간 게 명확하니까 누구도 그게 50억 아니야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죠. 근데 몸이 50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왜 50억이야? 나는 30억밖에 안 보이는데. 네. 나는 100억으로 보이는데. 이런 논란이 생기면 나머지 문제가 또 다 문제가 생기겠죠. 야, 그래요. 저희는 뭐한 100억이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냥. 예. 유튜버들은 이건 돈을 벌면 이제 구글이 주는데 예. 비용으로 지출할 만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뭘 받아줍니까? 진짜 뭐 지금 없을 것 같아. 아직은- 카메라 산 거 이런 아직은 거. 저희가 뭐 그런 걱정할 만큼 상황이 아니라서 돈을 괜찮은데 벌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당장 내년만 해도 큰 고민이 시작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셔야죠. 네. 그래서 뭘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뭘 하면 됩니까? 이거 뭐. 아,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이죠. 예. 고민거리이고 저도 뭐 세무 상담을 하면서도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내 몸을 투자해 갖고 네. 그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비용이 발생될 만한 게 크게 없다라는 거죠. 아, 몸을 썼다니까요, 세무사님.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 세금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제 과세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고액인 경우에는 세금이 거의 50% 정도 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이제 커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일부 전문가 단체에서는 이러한 소득자들은 일반적으로 급여받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하고 세금 그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예. 세금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조금 예, 예. 특수한 산업이 이미 예. 생겼으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좀 근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현재 소득세 세법 구조가 예. 30년 전에 지금 세율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틀이거든요. 좋습니다. 손창용 세무사님을 국회로 보내드려서 네. 세법을 하나 고치고 오십시오라고 하면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다수당도 밀어드릴게요. 그럼 이 소득세는 이렇게 좀 고치면 논란이 적을 것 같아. 그런 아이디어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나 이런 전통적인 산업하고 예. 지금 최근에 생기고 있는 프리랜스 관련되는 쪽 예. 자유지급소득 지금 그 연예인이나 뭐 네.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버나 뭐 예.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분들 예. 이런 분들의 소득 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과세하는 방식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좀 구분을 짓는 게 그리고 또 그 부분을 현실성 있게 세금 구조를 만들어야 예. 납세자들도 수긍을 하고 수긍을 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세금 내야지 이 정도 내는 건 난 아깝지 않을 거야 예. 이런 정도의 어떤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일단은 국회를 좀 가고 나서 아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돼갖고 하여튼 보니까 저희가 누구 하나를 보내긴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예. 세법뿐만 아니라 고칠 게 좀 많아서 네. 자칫하면 제가 가게 생겼는데 좀 다른 분들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손창용 세무사님 네. 연예인들의 고민도 많고 네. 또 국세청의 고민도 많네요. 네. 예.
재밌네요. 생각보다 세금 얘기. 우리 몸을 감가상각 안 해준다는 게 좀 섭섭하긴 합니다. 이렇게 몸을 많이 쓰는데. 언젠가는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지율의 손창용 세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6시에 퇴근길 라이브 재밌게 들으시고 저희는 7시 4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